여기 에듀셀파 여기 느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한번 여기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도 계속 오고 있거든. 근데 최고의 대학에 많이 들어가더라. 아주 많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 나 한번 다 봐봐. 잘생겼다. 이미지가 되게 좋아.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학생들은 영어를 아주 잘하거나, 그러니까 영어를 정말 시험 치면 단 하나도 안 틀리거나, 영어를 아주 잘해서 영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거나, 아니면 영어가 개발 세발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중간이면 나를 알 수밖에 없고, 아예 영어를 모르거나 영어를 잘하거나. 근데 영어를 정말로 잘하는 학생들은 우리나라에 그리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성인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 이 시점에 선생님 여기 왔거든. 와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나서 그때 강의를 들었던 애들이 최고의 대학에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상대로 강의를 해서 최고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나는 강의를 하면 안 되거든. 이게 도둑놈이 나보고 만약에 우리 저기 가서 편의점 털자 그러면 내가 그 새끼 뭐가지 확 돌려놓겠지. 근데 나도 같은 도둑놈이면 그래 털자 그러겠지. 그 내가 늘 하는 말이 그거야. 이 중간에 하는,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 나가는 거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새끼들은 그러니까 1등 하는 놈들이거든. 근데 나하고 안 맞는 새끼들은 이게 찌질 새끼들은 말이야. 이게 방골 새끼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하면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진짜 잘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와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어릴 때부터. 근데 앞에서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에이 씨발 잘난 체 하고 있네 이런 새끼들은 이 찌질 새끼들이 이게 죽여야 되는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전자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선생님들 앞에 가서 내가 1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선생님들 앞에 가서 내가 1등이다 내가 정신병자야? 학생들한테는 말해야 되잖아. 너가 아버지가 회사에서 만약에 뭐 승진을 해서 뭐 연봉이 무시무시하게 올랐다.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아빠가 최고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밥 먹으면서 씨바 자랑하고 있네 이러냐? 그럼 아버지가 집에 와서 겸손하게 아버지 사실은 병신이야. 우리 아버지 겸손하군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겸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건 속을 확 드러내고 너희들한테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될 때가 있거든. 이 지금 부자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냐? 아니 내가 바보도 아니고 뭐 어떤 정신병자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대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거는 알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당연하지. 누구한테 가서 저 사실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겸손이지. 그러고 막 어떤 거 있어도 사실은 드러내지 않는 거지. 절대 잘난 체 하는 거 아니거든. 절대. 근데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잘난 체 한다고 느껴지면 내가 딱 해줄 말이 있어. 그래서 니다라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1등 해본 적 없고, 초등학교 때 말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100점 받아본 적 없고, 주변 인간들이 다 자기보다 잘나 보이고 나는 왠지 병신같이 보이는 그런 너. 그러니까 지보다 잘난 사람들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고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보기 싫은 거야. 따라가고 같은 인간이 아니니까. 나는 고정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죽을 건데 저 새끼는 너무 잘난 거야. 그러니까 저 새끼를 끌어내려야지 되는 거야. 근데 성장형 인간은 나도 저 새끼하고 같은 거야.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너무 좋은 거야. 같은 방향으로 달리자 이거야. 너희들이 후자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에 온 것 같아. 알겠니? 근데 단 한 명이라도 이상한 놈이 있을까 봐 선생님이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영어 강의를 하기 전에. 알겠지? 그리고 영어라는 거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어서 이 학생들이 영어를 덜 공부하게 만들까? 야,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알지? 영어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잘 살려고 너무나 많은 돈을 영어에 갖다 쓰니까 그러면 이걸 절대평가로 만들어서 그냥 영어 공부를 안 하게 하면 절대적인 그 사교육비는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건가 해서 미친 짓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진짜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년에도 안 해서 작년에 시험에 어떻게 됐냐? 다 끝장났지.
영어 쉬운 줄 알고 영어 공부 안 하다가 4등급, 5등급 태어나서 처음 받으면 등급 받고 전부 다 절단 났지. 재우생들 엄청 많이 생겼지. 그러면 내가 작년에 1월 달에 이야기했던 그걸 다시 영상을 찾아봐. 내가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했거든. 절대 영어 포기하면 안 된다. 영어는 정말로 해야 된다. 어렵게 나온다 계속 얘기해. 근데 말 안 듣다가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야. 지금 교수들은 잔뜩 배우고 있거든. 영어 교수들, 영어과 교수들이. 영어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입시라는 그런 제도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를 안 하는 바람에 서울대에 들어간 애들이 영어 2등급짜리가 서울대에 들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서 강독을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대학 교육 자체가 막히는 거야. 수학과도 영어로 돼 있거든, 책이. 그러니까 모든 게 국어과 빼고 모든 게 영어로 돼 있는데 이게 안 되기 시작하는 게 교수들이 빡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언젠가 하면 6차에서 7차로 넘어갈 때거든, 수능이. 그때 영어가 무시무시하게 어려워졌거든, 갑자기. 그때 다 절단 났단 말이야, 애들이. 지금 그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 지금 걔 이름 동민이야? 동민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7등급이었거든요. 영어 7등급. 이거는 이제 거짓으로 이게 올리면 경찰서에서 나와서 우리 회사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영어 7등급에 뭐 국어 5등급이고 뭐 하여튼 이게 공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애예요. 근데 이번에 국어만 2등급 나오고 전 과목이 1등급 나왔거든요. 실제예요. 그러면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 애가 1월 달에 여러분처럼 여기 앉아서 영어 7등급이면 영어를 발로 쳤는지 잠에서 쳤는지 하나도 모르는 애였어요. 딱 봐도 공부를 못하게 보여요.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있던 애가 불과 한 7, 8월, 9월 몇 개월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환골탈태를 했을까요? 이게 공부법이라는 게 다 따로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타고난 게 아니래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93년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휴강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2등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길래 저런 병신 소리 듣던 애가 단 한 번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 애가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뭐 두드려 맞은 것도 아니고 무슨 번개 맞은 것도 아니고 뭘 했길래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제 나를 찾아온 주은이가 서울대 맞지? 걔도 그렇고 회사에 찾아와요. 그런 애들도 아무것도 못하던 애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사람이 키가 크는 시기가 다 달라요. 어떤 애는 초등학교 때 크고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 때 커요. 어떤 애는 대학 가서 크고 키 작은 줄 알았는데 한참 있다가 만나보니까 자기보다 키가 더 커. 똑같아요. 공부도. 어릴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고 이게 고등학생이 돼서 잘하는 애들도 있고 지금 못하는 줄 알았는데 대학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서 갑자기 확 머리가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키가 크는 시기에 제대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딱 맞게끔 그걸 방법을 알면 돼. 그걸 내가 지금 영어 하나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영어를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배우자마자 영어를 잘하고 여기 영어 그 1등급을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 손들어. 거짓말하면 대학 떨어진다. 들어야 된다. 괜히 물어봤다. 오케이. 자, 그러면 봐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영어로 말을 못할까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잘 읽지를 못할까? 영어에만 쓰는 돈이 1년에 7조 원이 넘는데 그럼 우리나라보다 영어를 못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요? 북한이 있어요. 더 못한 나라가 어딜까요? 일본이에요. 일본이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넘버원이에요. 그 일본인들은 토익 점수가 500점을 못 넘어요. 대기업체가. 우리나라는 900점이 넘죠. 현재도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일본인들한테 일본이 영어 못하는 거가 무슨 차이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그들한테 배워서 그래요. 일제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영어 우리나라 개화기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영어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표운 문자고 소리 흉내도 잘 나고 무시무시하게 잘해요. 외국어를.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그런데 그러고 또
도치법이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말은 그 순서도 필요 없고 아무 말이나 먼저 해도 다 알아듣는 이상한 말이에요.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해도 되고 사랑한다 너를 나는 해도 되고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해도 되고 아무 말이나 막 먼저 해도 돼요. 자, 만약에 뭐 옥상에서 만났다 그 사람을 해도 되고 그 사람을 만났다 옥상에서 해도 되고 아마 막 바꿔도 돼요. 부사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바꿔도 돼요. 근데 영어는 하나밖에 안 돼요. 주어가 동사다 목적어를 어디에서 언제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더 쉽단 말이야. 영어가 더 규칙이 정해져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영어를 못했나 하면 일본인들한테 배워서 그래요. 일본인들한테 그 배워서 그때부터 우리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제일 많이 항의했던 그 학생들이 보성 전문학교, 지금 고려대 전신 그 역사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어를 잘하다가 너희들한테 배우자마자 우리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게 됐다 하고 항의하고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 어순이 영어와 정반대인데 그러면 그래서 과연 영어를 못하나? 아닙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같습니다. 그런데 핀란드인 전체의 84.5%가 영어로 말하고 쓰고 다 합니다. 놀랍죠? 그러면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주 짧아요. 그리고 따라만 하면 돼요. 많이 속아봤죠? 근데 이게 만약에 거짓이면 내 또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가족 다 죽어도 돼요. 진짜 안 되면. 진짜 되거든요. 그러니까 IQ가 한 70만 돼도 그러고 나서 논리 전개라는 걸 배우게 되면 논리거든요. 정답이 다 찍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러면 영어를 딱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자마자 해석이 돼야 되지, 그지? 그럼 해석이 안 되면 우리나라 글은 국어라서 읽기라도 하겠지만은 영어는 아예 안 읽어지면 모든 게 끝이잖아요. 그러면 읽는 법을 알려주면 되잖아. 그러면 그 읽는 법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여기에서 12가지 후치만 이해하면 주어가 끝나거든요. 요거는 하기 전에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영어로 해봐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희망입니다. 영어로 해봐. 내가 할게. 이게 현 주소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가다 영어로 뭐야? go into, enter. 봐봐라. 단어 알지? 저 enter로 시작해보자. 그러면 것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오케이. ing 해도 되지? entering 해도 되지? 이게 것이지? 또 enter에다가 뭘 써도 될까? 앞에 이렇게 써도 되지? 이것도 것이지? 기어고 시옷이지? 그럼 이 은이지? 이게 은이지? 그럼 대학에 들어가면 또 칼리지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뒤에 있잖아. 그러면 내가 원한다 하면 I want 뒤에 붙이지. 그럼 내가 원하는 대학이지. 그럼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지. 들어가는 것은 했지. 이다가 영어로 뭐야? 이다. 이게 이다지. 이다잖아. 이다. My parents. 나의 parents. 부모님들의 희망이다. 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왜 이 말을 못했을까? 좀 전에는 왜 못했을까? 봐라. 그녀를 만나는 것이 나의 희망이었습니다. 해봐. 그러면 to meet her 또는 meeting her was my hope 하면 되겠지. 그럼 여러분은 보세요. 어디에서 망가졌나 하면 여기 있는 이거를 동명사라고 배웠어요. 동명사. 얘는 뭐라 배웠냐면 to 부정사라고 배웠어요. to 부정사. 동명사는 이게 동사적 한자예요. 원래 한자예요. 동사적 성격과 명사적 성격을 띠는 글자다. 동사적 성격은 뒤에 목적어를 받는다. 명사적 성격은 이 뒤에 동사 앞에서 주어로 썼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것이에요. 것. 얘도 그냥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봐. 내가 원하는 대학인데 만약에 여기에 which를 써보자. which I want. 그러면 이걸 관계대명사라는 말 들어봤지? 그럼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관계란 말은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접속사 역할이지.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았지. 그럼 그거 왜 해요?
문장 짧게 만들려고. 문장 짧게 만들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문장 짧게 만들어야지 하라고 이야기하냐 아니면 그냥 말하냐? 그냥 말하잖아. 그럼 그 문장 짧게 만들려고 했던 것도 지식이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도 지식이잖아. 언어는 지식이 아니라 활용이잖아. practice잖아. 실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라는 글자를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릴 거 아니야. 그거는 뒤에 있는 동사에다가 이게 잘 봐. 원한다를 원하는으로 바꾸면 된단 말이야. 니은으로 바꾸라는 글자거든 얘가. 알겠냐? 그러니까 which I want, 내가 원하는 이잖아. 그러면 the house which I want to buy, I want to buy, 내가 사고 싶은 저 집은 하면 되지. 이제 됐지? 그러면 어떤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뒤에 따라 나오면 뒤에 있는 동사가 니은으로 바뀌지? 끝났지? 그럼 관계대명사 끝났지? 근데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부터 해가지고 소유격 무슨 전치다 플러스 관계대명사부터 해서 무시무시하게 외워야 되잖아. 그리고 이런 지식이 필요하잖아. 관계대명사 왜?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한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해야 되잖아. 왜? 바로 자동차가 가는 원리를 이해해야만 운전할 수 있니? 아니면 그냥 타고 시동 걸고 밟으면 되니? 밟으면 앞으로 나가지. 앞에 사람 있으면 중간에 거 밟으면 되고 사람 없으면 오른쪽 거 밟으면 앞으로 나가지. 죽고 싶으면 계속 밟고. 근데 운전을 해야 되는데 본넷도 열어가지고 앞에 기계 외우라고 하면 기계 다 외울 때까지는 기계의 성능의 원리를 다 알 때까지는 차를 운전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새끼 죽여야 되지. 그렇게 배웠지. 지금도 그렇게 배우겠지. 앞으로도 계속 그래 배우겠지. 이 상황을 어떻게 깰 수 있냐. 지금 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다고 보면 된다. 나도 여러분에게 평생의 선물을 줬다고 생각을 한다. 영어가 발목을 잡을 일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는 없을 거야. 지금 이걸 깨닫는 순간에 저기 보면은 두 번째 보면 ing ing이라고 있지, 그지? 그럼 아까 entering 할 때 ing은 got이었잖아. 그럼 저건 뭐야, 저거는? 너 내 강의 들었지? 니을? 니은. 오, 너 영어 잘해? 잘한다 해. 잘하네. 오케이. 잘 봐라. 아니 이게 무시무시한 거거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말 떠올리면서 영어로 막 하거든. 선생님은 미국에 사업체가 있거든. 내가 거기서 우리나라 말로 쓰겠냐, 영어로 쓰겠냐? 영어로 쓰겠지. 아무 문제 없지. 나는 어릴 때 거지로 살아가. 우리 아버지도 어릴 때 돌아가시고 엄마도 그러고 나는 고아원에서 살았거든. 진짜거든. 근데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살았겠냐? 나는 신문 돌리고 우유 돌리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거슬리는 새끼들 다 좁혀버리고 공부는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공부하다 할 것밖에 없잖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할 건데 내가. 그럼 깡패 할 거야? 뭐 할 건데? 공부는 무시무시하게 했지. 1시간만 더 했으면 아마 죽었을걸? 내가 그렇게 생각해. 1시간만 더 했으면 아마 피투하고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잘 봐봐라. 선생님 쓰는 거 봐봐라. The man이라 하자. 그럼 저 남자지.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있지. 저 무대 위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저 사람은 정직한 것 같다. 영어로 해봐. The man teaching English on the stage looks honest. Looks honest. Okay. I like you. 오케이. 와. 잘 봐라. 금방 한 거 금방 응용하고 다 하자. 이거 봐봐라. Teaching English. Teaching English on the stage. alright. 얘는 지금 뭐라 했냐면 looks honest 이렇게 했지. 어떤 미국인들은 seems to be honest 이렇게도 말한다. 자, 그러면 이 teaching이라는 걸 딱 보고 현재 분사라고 한다. 현재 분사는 능동진행이라고 한다. 그것부터 속으로 씨발하지. 그러면 얘는 뭐 했냐? 여기다가 니은 붙였지. 가르치다 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지. 영어를 가르치는 저 사람은 무대 위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저 사람은 정직하게 보인다. 잘 봐. 정직한에서 여기에 정직하다거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붙으면 여기 하다거든. 하다. 주격 보호 이런 거 아니야. 그냥 하다야. 정직한 정직하다. to는 것이거든. 요거는 이자 두 개 똑같지. 같다거든. 붙이면 정직한 것 같다지. 그러면 지금부터는
것 같다라는 말을 무조건 쓸 수 있겠지. 여기서 하나 배웠지. 것 같다가 다 되겠지. 봐라. She loves me 하면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지. 그럼 그녀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하면 어떻게 되노? She seems to love me라 하면 되지. 그럼 seems to가 것 같다지. 그럼 것 같다가 영어로 뭐냐 하면 seems to지. seems to는 우리나라 말로 뭔가 하면 것 같다지. 그래야 되는데 투부정사가 seems란 불완전 자동사 뒤에서 보호로 쓰였다 하면 되겠냐? 안 돼요. 안 되지. 거기서 망가지지. 정말 똑똑한 머리를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망가뜨린 교육을 받았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영어를 잘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으니까 씨발 영어가 안 되는 거지. 미국인하고 대화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영어 만화로 뭐가 나와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지. 아니란 말이야. 아니라고. 어이? 야, 호랑이한테 손 발 묶어 놓고 요거 손톱 다 빼놓고 이빨 다 빼놓고 눈 가려놓고 맨날 그래서 이 개한테 물리고 저 개한테 물리고 어릴 때부터 그래봐라. 자기는 호랑이가 아니라 물리는 병신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안대 풀고 손톱 다 기른 다음에 으르렁 해서 다 물어 죽인 거야. 내가 호랑이였군. 나중에 알지. 사람은 있잖아. 이게 인지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 말하는 거는 뇌과학, 그 다음에 인지심리학 이런 것들 다 읽은 거야. 내가 뭘 안다고 내 지식을 너희들한테 얘기하겠냐. 읽은 이야기 그대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인지심리학의 사람들은 인지학습 능력이 있어서 이게 삼각형이다라고 애들한테 어린애한테 가르치잖아. 그러면 트라이앵글 하다가 얘는 star, 얘는 circle 이렇게 가르쳤다. 근데 이걸 star라고 했다가 삼각형 두 개만 여기다가 별 두 개만 더 붙이면 잠깐 멈칫하다가 한두 달짜리가 이걸 딱 보고 triangle 그런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끄는 거야. 이걸 circle이라고 하다가 이렇게 해주면 three circles를 안 하고 이걸 triangle이라고 하더라고. 이 말은 한 가지를 딱 배우잖아. 그럼 한 가지를 배우면 사람은 그 같은 언어를 다 쓴다니까. 그래서 10배, 100배 빠르다니까. 그러고 봐라. 해석이 다 되고 단어가 저절로 외워지는 게 단어를 외우고 문장 속에서 자기가 해보면 이게 외워지거든. 근데 오른쪽에 되어 있는 문장을 보고 해석을 보면서 보면 그게 문장 속에서 외운 단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안 외워진단 말이야. 근데 외운 단어가 자기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게 신기하게 이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그 말을 다 읽는다고 여러분이 국어 점수 100점 나오는 거 아니지? 국어 때문에 미치겠지? 이번에 31번 문제 보니까 그 시험 문제 낸 사람 죽이고 싶지 않대? 나도 못 풀겠더라고요, 솔직히. 이번 수능 거. 놀랬다, 내 진짜. 무슨 정신 상태로 이런 문제를 냈는지 나 진짜 모르겠거든? 근데 그걸 또 다 맞춰요, 맞추는 애들은. 방법이 있거든? 어떻게, 국어하고 있잖아. 국어 비문학과 영어 독해는 똑같거든? 그러면 영어 독해는 미국의 그 SAT 문제에 국어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국어가 같단 말이야. 똑같아. 잘 봐. 미국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이 똑같거든. 저기 에스키모한테 가가지고 냉장고 팔아야 된다. 생각해봐. 팔리겠냐? 팔아야 돼. 그래야지 회사가 먹고 살아. 저기 가서 아프리카인들한테 가가지고 전기장판 팔아야 돼. 더 뒤지겠는데. 근데 팔아야만 회사가 먹고 살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 그럼 팔아야 돼.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될까? 거짓말 잘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지 잘할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겠지. 이게 논리지. 한자라서 미안한데 어차피 한자야. 논하는 이치야. 논리적으로 해라. 논하는 이치를 깨달아야만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이게 전쟁도 막을 수 있고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을 미친 듯이 일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스스로 죽게 만들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이론이잖아. 논리란 게. 그러면 이 논리가 도대체 뭐냐? 하나의 문단에는 1문단 1주제 1요지 1필자 주장. 하나의 문단에는 중심 내용이 딱 하나 있다. 주인공도 하나 있다. 한 가지 주인공밖에 없다. 그럼 이 한 가지 주인공을 어디서 찾냐? 첫 문장, 둘째 문장에서 찾는다. 그럼 첫 문장, 둘째 문장에서 이걸 어떻게 찾냐? 읽고 나서 얘가 지금 얘라 하면 안 되고 이
이 필자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라고 질문을 딱 하면 이 보인다 이게. 딱 첫 문장 둘째 문장 읽고 이래 있고 이게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이렇게 질문해보면 뭐가 하나 보여. 그럼 선택지 1, 2, 3, 4 하면 2개, 3개 지워져. 뭘까? 주인공 찾는 거지. 주인공을 딱 찾은 다음에 조금만 더 처음에 딱 읽어도 감이 올 때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첫 문장이 부정문이면 중심 내용이거든. 그거 보고 답 찍으면 된다. 첫 문장을 읽었는데 내가 분명히 아는 내용이야. 첫 문장을 읽었는데 일본에는 지진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나와. 일본 지진 많이 나지? 어제도 났거든. 지진 많이 나지? 그럼 네가 아는 내용이지. 그러면 그게 정답일까? 아니요. 지진이란 것이 주인공이지.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일본에는 지진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가 답이 되겠지. 통념을 반박하려고 쓴 거겠지. 일본에는 지진이 많이 납니다 한 다음에 뒤에 뭐 나올까? 이유가 나오겠지. 지진이 많이 나는 이유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앞에 것이 결과고 뒤에 것이 원인이지. 그럼 인과관계지. 그거 보고 답 찍으면 되지. 또 이렇게 묻는다 치자니.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왜 이렇게 공부하고 대학에 가려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물었다 치자. 뭘까? 그게 질문이지. 그 질문에 대답을 하겠지. 그럼 우리가 시험지에 대고 대답하겠냐? 아니면 필자가 시험지에 대답해 놓겠냐? 해놓겠지. 그게 소크라테스부터 하던 문답법이지. 그럼 그런 걸 보고 설마 이게 물음표라는 거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거 읽고 그 다음에 답을 대답해 놓은 거 보고 그 대답에 대한 근거됐다. 왜냐하면 하고 근거된 거 보고 답 찍는. 그래서 7등급짜리가 1등급이 나오는 거야. 몇 개월 만에. 그거를 모르고 너희 학생들이니까 10대고 해봤자 20대 초반이고 학생들이니까 모르지. 그냥 내가 최고다 그러면 그냥 하지. 그러고 안 되면 자기 탓이지. 물론 공부를 잘못한 건 네 탓이 맞아. 근데 선생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학생들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난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뭐가 변하지. 한 번도 나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애가 이상한 질문하면 이 개새끼 이것도 몰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얘는 이것만 모르지 하고 가르쳤다. 일단 여러분이 어떤 그 생각만 똑바로 하면 선생님 진짜 강의하고 싶거든. 선생님 강의하면 막 미쳐가지고 한다. 생각만 똑바로 하면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좋다. 지식은 신분이다. 영어가 신분이고 무시무시하다 이거. 영어는 이걸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너무 삶의 이런 그레이드가 많이 달라지니까 영어를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배워가지고 뭐 수능 만점은 당연히 나오는 거다. 이상하게 느껴지지. 그러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1등 해본 적 없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만점 받아본 적이 없고 다른 애들 공부할 때 쳐자고 놀고 지금 지금 힘들다고 궁시렁 되는 그래서 니다 이러지 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은 뭘 어떻게 했든 no problem. 아무 사실 상관없어. 내가 그러잖아. 어릴 때 놀던 애들이 있고 나중에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 일단 시작만 하면 그때부터 바로 잡아주면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 지금 선생님이 나는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 다른데 무슨 일이 벌어지건 난 관심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하고 선생님 회사에 스튜디오가 또 있어. 이런 학원이 강의실이 있어. 그러니까 강의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여러분이 그냥 보면 돼. 그냥 그것만 하라고. 어떤 문제도 풀지 말고 단어만 외우라고. 다른 거 말고 EBS 책 한 권도 보지 말고 그냥 강훈련 나오면 그거 세 권만 보라고. EBS 전체 750문제에서 800문제인데 딱 150문제로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강의하는 거거든. 그거 하려고 교수들 11명이거든. 돈 무진장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교수들이 만들어낸 거기서 보통 지금 한 10년 동안 이걸 해오고 있는데 적중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적중률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다른 애들 750문제, 800문제 한다고 시간 낭비할 때 너희들은 150문제만 하면 되거든. 세 권 다 합쳐서. 진짜 이거 하나하나 강의해주고 싶은데 이미 강의 1강 찍었어.
그러니까 네가 가서 봐. 1.4배속이나 2배속에도 말 다 들린다. 나면 내 말. 선생님이 사투리 쓴다고 영어 사투리 안 쓴다. 발음도 똑같다. 알겠지? 발음 그대로 따라. 내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면 돼. 어휘 강의도 그대로 듣고 하면 되고 듣기도 그대로 내가 하는 대로만 해. 내가 하는 대로만 하라고. 그 책만 하라고. 일주일에 한 강, 두 강만 들으면 된다고. 듣기는. 아이고. 아마 처음 들어볼 거야. 이 동시통역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알았지? 그럼 목표를 너무 작게 갖지 마. 너무 낮게. 바보도 아니고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뭘. 나중에 애들이 전 과목이 이렇게 아니 동현이 같은 경우에는 걔가 서울대 목표 했겠냐? 4년제 목표도 못했다 처음에. 그 내가 똑같은 얘기했다.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마라. 목표를 높게 잡아놓고 땅만 보고 한번 뛰어봐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넘어가 있을 거다. 딱 30초만 이야기가 끝낼게. 깔딱고개라는 이야기를 해줄게. 어떤 산이든지 깔딱고개가 있거든.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쫙 올라갔다. 너무너무 높아. 정상인 줄 알고 딱 갔는데 씨발 또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여기가. 이걸 못 넘는 거야. 다시 내려간다 사람들이. 근데 깔딱고개를 딱 넘으면 저 반대쪽이 다 보인다. 그래서 나의 시야가 내 뒤쪽 시야와 내 위에 막힌 시야만 있다가 깔딱고개를 넘는 순간 그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그 넓은 부분을 다 내 가슴 안에 안을 수가 있거든. 이거는 산을 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어떨 때인 줄 아냐? 죽을 것 같을 때가 있다. 공부하다가 정말 못하겠다. 씨발 못해먹겠다. 이거.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공부하다가 갑자기 안 될 때.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하냐? 안 해? 야, 미치겠어. 공부하는 게. 막 전혀 안 돼, 공부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나왔다. 그냥 해라. 따라봐. Just do it. 다시 해봐. Just do it. Just do. 입 빼봐. Just do. 이건 내가 나이키보다 먼저 말했다. 옛날 인터넷 찾아봐. 내가 먼저 말했어. 김연아보다 내가 먼저 말해가지고 한참 말했는데 TV에 뉴스 그 광고 나오는 바람에 우리 애들 난리 났어. 근데 내가 먼저 말했다기보다는 그런 말이 원래 있었지. Just do it. Just do. 그냥 해라. 죽을 것 같지? 야,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 숨이 막히고 목도 말라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땅만 쳐다보고 올라가지. 그냥 한 발이라도 내디디면 결국 올라가지. 그러면 금방 괜찮다? 공부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되는 채로 그냥 하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구나 하고 그냥 공부하고, 피곤하면 그냥 피곤하구나 하고 공부를 해라. 스스로 보상하지 말고. 알았니? 스스로 보상을 하잖아, 이 병신 새끼가. 내가 10시간을 공부했으니까 나는 한 30분 쉴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니한테 보상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사회는 니한테 보상을 안 하잖아. 네가 이미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도 스스로 보상하지 마라. 그러고 이 몸뚱아리가 시키는 거 항상 반대로 해야 된대. 이 몸뚱아리를 항상 이겨내야 된대. 그러니까 몸은 정말 신기하다. 서 있으면 앉아라 한다. 앉아 있으면 약간 기대봐라 한다. 기대면 그러니까 누우라 한다. 눈 감아란다. 아침에도 일어나라 하는데 일어나지 말라 한다. 몸이 희한하지. 관에 들어가면 돼. 그냥 몸을 없애버려. 계속 자게. 네가 몸이 시키는 거 반대로 해라. 그냥 일어나라 하면 그냥 몸이 일어나야 되고, 뛰라 하면 뛰어야 되고, 공부하라 하면 그냥 공부를 해야 되고, 싸우라 하면 싸워야 되는 거야. 몸은 그렇게 시키는 도구지. 네가 네 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운동을 해라 말이야. 아침에 운동하라 하면 몸이 운동을 해야 되고, 그만 먹으라 하면 그만 먹어야 되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할게. 네 자기 자신한테 더 독한 새끼가 자기 자신한테 덜 독한 새끼 지배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네가 내게 들어오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말 하나 딱 있었다. 자신을 지배해라 숨결까지 이래놨더라. 그러니까 내가 선배님 보고 형 저거 누가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야 그러더라고. 그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지. 그러니까 스스로 네 몸뚱아리 시키는 거 반대로 해라. 알았지? 그것만 해내면 네 주변 사람들이 다 편하다.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행복해진다. 옛날에 그 서강대 총장 그 박홍 교수가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21살 때 씨발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고 이거 뭐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사법고시 하나 행정고시 하나 이러다가 못 견디겠는 거야. 화가 나서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서강대 경제학과 다니는 친구한테 딱 가가지고 이제 같이 술 먹고 하룻밤 잤다. 자고 이제 걔 자취하는 데서 자고 나서 야 나 죽겠다니까. 니 그래 힘들면 총장님 한 만나러 가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갔지. 찾아갔더니 딱 30초 만에 나의 모든 고민을 그냥 날려버렸다 그냥. 야 역시 존경합니다 하고 나한테 뭘 했는 줄 아는 내한테. 자네가 지금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제대로 마음을 못 잡고 그러면 나중에 자네가 자네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피눈물 흘리면서 사는 걸 자네 눈으로 보게 될 거다 그러더라고. 할 말 있냐? 가슴이 막 찢어지지. 이게 뿡 뚫려버렸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네. 지금부터 딱 11년 전에 6층에서 불이 났다. 근데 아버지가 4학년짜리 딸을 안고 밑으로 뛰어가지고 자기는 머리 터져서 그 자리에 즉사하고 딸은 순간적으로 던져가지고 아무런 형태 없이 있다.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 나도 그럴 수 있거든.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순간적으로 날릴 수 있거든. 뭐 생각도 필요 없어 그냥. 어차피 뭐 나인데. 근데 그런 자식이 너희 지금 이 게으름과 나약함 때문에 피눈물 흘리면서 사는 걸 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라. 너가 부모가, 너가 마누라가 아이 씨발 못 산다 이거. 난 못 살겠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힘든 것도 나한테는 다 없어졌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다. 좀 도움이 됐나?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 거 맞지? 나는 없어서 잘 못해. 있으면 정말 잘하겠어. 부모한테 잘하고 고마움을 잊지 말고. 나는 오늘 여기 이렇게 올 때 뭐 어떤 생각도 없어.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하지. 너희들 이렇게 만나서 그러니까 내가 별 것도 아니잖아. 그지? 공부. 이걸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여러분 삶이 바뀌거든요. 진짜 바뀌어요. 한 달 후에 바뀌고 3개월 후 바뀌고 6개월 후 완전히 바뀌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걸 기여한 게 난 너무 행복하고 공부하다가 좀 힘들어도 절대 선생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배신한 게 준 적 없거든. 도중에 좀 힘들어도 그냥 무조건 따라해. 알겠지? 그럼 영어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좋은 성적이 반드시 나올 거야. 알았니? 오늘 너희들 재밌게 못해줘서 미안하고 시간은 요거밖에 선생님한테 허용하지 않아. 알겠지?